네, 지금부터는 쿠팡 이천덕평의 물류센터 화재 사고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통하고 있는 문제는 역시 두 가지입니다. 안전불감증과 기업 책임 문제인데요. 관련해서 두 분 차례로 전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화재가 발생한 이천덕평 물류센터에서 근무했던 분을 연결해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인터뷰는 익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덕평 물류센터에서 일하신 적은 언제예요? 2019년 가을부터 작년 8월까지 대략 다 합쳐서 한 1년가량 일했어요. 1년 정도. 지금 다른 물류센터에 계시는 거고. 네. 예. 자, 그럼 한 1년 정도 그곳에서 일하셨다고 하니까 좀 그 현장을 좀 잘하실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네네. 지금 그 구조가 엄청 복잡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던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물류센터라는 게 상당히 거대한 건물이거든요. 네. 거대하고 또 층내 높이도 되게 높아요. 거의 한 10m 정도 되는데 이 공간들을 전부 다 활용하기 위해서 물건들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또 매장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의 층 안에 다락처럼 복층으로 또 시설을 만들어놨어요. 네, 네, 네. 그 안에다가 이제 배송할 물건들을 적재해 놓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은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을 다 쌓아놓은 상태에서 한번 이제 그 연상하려면은 뭐 이게 완전히 미로처럼 그 출구 찾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미로처럼 그렇게 출구 찾기가 어렵죠.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또 한 가지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그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가 8분간 작동을 안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혹시 근무하실 때도 좀 오작동 사례가 있었어요? 스프링클러 오작동 사례는 저는 겪어보진 못했고요. 예.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건 상당히 자주 있었죠. 그래요? 네. 그게 오작동을 한다고요? 예, 화재 경보기가 그러니까 삐리리링 이런 소리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소리가 상당히 자주 듣게 돼요. 그런 소리를. 근데 화재 경보기가 그렇게 오작동이 잦으면 네. 실제로 화재가 발생해서 경보기가 울려도 별로 신경도 안 쓰는 이야기로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예, 그렇죠. 아니 화재 경보기 왜 이렇게 오작동이 잦았던 건지는 혹시 설명 들은 거 있으세요?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화재 초기에 목격자가 있었는데도 휴대폰이 없어서 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게 지금 그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까? 예, 금지돼 있습니다. 관리자들이랑 일부 근무자들 외에는 휴대폰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반입 금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짓한다 이런 건가요? 네, 쿠팡 측에서는 휴대폰을 보면서 딴짓하다가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그런 이유로 반입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만약에 그럼 여기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그러니까 연락해서 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이번에 최초로 목격하셨던 분도 예. 휴대폰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센터는 굉장히 넓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시간대에 사람이 적어서 사람도 적고 관리자도 적게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은 그러니까 화재를 발견했어도 휴대폰이 없다 보니까 네. 휴대폰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리저리 다녀야 돼요. 근데 혹시 그러면 내부에 무슨 그러니까 비상전화나 이런 게 설치 안 돼 있어요 혹시? 예, 설치 안 돼 있어요. 하긴 뭐 설치가 돼 있어도 이게 뭐 내부 구조가 미로식으로 얽혀 있다면 거기까지 또 비상전화 찾으러 가는 것도 시간 걸릴 테니까 그러면. 네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휴대폰을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관리자나 이런 사람이 초기에 대처하지 못하면 그냥 속수무책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관리자가 화재 현장 인근에 있었다면은 조금 더 신고가 빨랐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층층이 구조가 복잡하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갖고 관리자가 화재 현장에 직접 있지 않았다면은 신고가 꽤 지체됐을 겁니다. 이게 지금 이제 화재 사고가 이제 새벽에 발생을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낮에 발생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무 인원이 다르죠. 시간대에 따라서. 네, 화재 발생 당시 근무 인원이 250명 가량 된다고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근데 낮이나
저녁 때는 아마 최소로 잡아도 1,000명이 넘어요. 근무자들이. 그래요. 그랬을 때 화재가 발생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보기 오작동도 많고 하니까 또 그 쿠팡 자체가 뭐 계속해서 일만 시키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럼 어떤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어떤 돌발 상황 같은 게 발생해도 일을 해라. 하던 일 계속해라. 네. 이런 문화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럼 이제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이 났는데 네네.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일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겁니까? 네, 그렇죠. 경보기가 작동을 해도? 예. 왜냐면 그 오작동이 잦으니까 사원들도 그거를 크게 신경 안 쓰고 관리자들도 그런 경우가 잦다 보니까 또 그렇게 경고를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자주 있죠. 그럼 이 쿠팡 물류센터 말고 그 전에도 물류센터 그 신축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고요. 예. 물류센터에서 이제 계속 사고가 여러 번 이제 그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혹시 그러면 쿠팡 물류센터 차원에서 안전교육이라든지 설비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예. 그 회사에서 이번에 그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정기 대피 훈련을 했었고 그런 절차에 따라서 사원들이 전부 다 대피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예. 그 얘기를 이렇게 제 주변의 노동자들한테 다 물어봤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오히려 화를 내고 있어요. 화재 대피 훈련을 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회사가 허위 발표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 그래요? 극히 일부 노동자들이 화재 대피 훈련을 받아본 적은 있어요. 극히 일부가.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정기적으로 대피 훈련 있었다는 그런 말은 그거는 얼굴 상설이고. 그럼 잠깐만요. 극히 일부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데?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관리자나 그런 사람들, 현장 관리자 이런 사람들만. 아니요, 그 관리자만 했던 게 아니고 관리자의 그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런 훈련을 실시한 관리자가 있고 대부분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요. 예. 근데 아무튼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를 상대로 한 화재 대피 훈련이라는 건 실시한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정리를 하면. 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류센터에서 이제 그 일하시는 입장에서 이런 사고가 반복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무엇부터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그 회사 차원에서 회사 차원이 아니고 전 센터 차원에서 전 직원들이 모두 다 함께 화재 대피 그리고 화재 발생했을 때 대응 요령 같은 걸 습득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죠. 정기적으로. 예. 그게 이제 가장 급선무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쿠팡 덕평 물류센터에서 일했던 노동자 한 분과 이야기 나눠봤고요.